안녕하세요. 전 제니스 대표 이준용입니다. 저는 이번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헬스케어에 관련된 과학적 영업 전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시아 최초로 윗속에 넣는 풍선, 그 풍선을 통해서 식욕 억제가 되는 엔드볼을 아시아 최초로 2009년에 가지고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영업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고객을 판매를 할지, 그리고 그 고객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요즘 뉴미디어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인 영업 방식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일즈라고 보면 세일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육점을 하시면서 장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때도 공부에는 큰 관심은 없었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드럼을 전공을 해서 고등학교는 음악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음악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음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강한 회의감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비전이 있는 해외와 관련된 외국 국가와들과의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산업 영역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것이 헬스케어 분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표가 생각하는 영업의 개념과 세일즈맨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그들이 나의 영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세일즈만을 집중을 하는 사람은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제한 요소가 있는 반면에 대표가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객을 정의해서 그 정의된 고객을 세일즈하는 사람에게 그 인사이트로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허베이성 정부에서 경영을 하는 중국 합성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성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의 생산을 위한 자재를 제가 소싱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로 다양한 냉장고에 들어가는 아이스칩부터 우리가 입는 등산복에 필요한 고어텍스 원단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뜻밖의 한 의사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진료 활동에 필요한 치료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허가를 받고 직접 판매도 하시면서 시술을 하길 원하셨고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한 좀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 그런 것들이 매우 높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헬스케어 쪽으로 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무도 모르는 제품을 시장에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그런 고객들을 처음에 많은 규모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규모에서 매우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00명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이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사용을 해보라고 알리는 것보다 오히려 약 한 10명, 5명, 적게는 3명의 사람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을 아주 딥하게, 아주 구체적이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그걸 통해 효용 가치를 얻는 것에 만족감을 얻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낯설다는 거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낯설다는 거를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한 가치를 우리가 받지 않고 제공을 하더라도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기 고객으로 선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할지라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효용 가치를 만족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거를 확산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포맷을 제공을 해줘서 아, 봐,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확신을 그 주변 잠재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 때를 상당히 괴로워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것은 생각이 되는 생각대로 가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상당히 많이 가까이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 미국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 활동에 대한 이력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이력이 남는 활동들을 정량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과오를 범했다면 그 과오가 어떤 국면에서 어떤 시점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객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약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분석 그리고 정량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 시작하고 아예 퍼포먼스가 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코어 밸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내 제품을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건지 고객들이 내 제품을 원하지 않는지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고민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밟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그거를 타개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사업을 조기에 접을 수 있거나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의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공통된 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경우는 정말 신약,
정말 삼상을 거쳐서 지금 바로 나온 신약이 아닌 이상 많이들 사용해 보시고 그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뵙고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와 반대로 새로운 의료 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고 환자들과 시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의료기기가 작동하는 작동 방식, 원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그런 기구들이 예상 밖에 오작동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고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발현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약 영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장사를 하던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기 장사를 도우면서 했던 부업도 D램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무역회사에 들어갔던 이유는 실제로 글로벌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을 한 결과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 특히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위풍선이라는 굉장히 유망한 의료기기가 아시아에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때 과감하게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정말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장사를 한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정말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장사를 한 시점부터 생각하면 약 15년 이상을 비즈니스를 해온 건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거에 비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버티지?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거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사람 몸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부작용 사례가 논문에 나왔던 게 한국에서 도입돼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가 환자와 보호자분들도 일일이 다 만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걸 처음 시술한 집도의께서도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좋았던 것들은 제가 의료기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의료기기로 사업을 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나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병원을 계속 도와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자신의 그 병원을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병원들을 경영하고 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실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단순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병원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병원의 마케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사적 역량이 강화가 된 그룹 형태로 성장해 나왔다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영업의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 큰 효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잘하지 못하는데 여러 개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의 모든 정성을 좀 다해서 이런 돈독한 인간관계 하에서 영업이 계속 전개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하나씩 더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영업 방식을 취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 말투나 억양 같은 것들이 다 가지각색이시잖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늘 즐겨 입으시는 옷이나 타이 같은 것도 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과 이름을 연상을 시켜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를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분의 이제 조남이나 그분과의 대화를 했던 일들을 좀 기억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영업은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 게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고 나서 고객이 정말 내가 판매한 제품에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일으킬 정도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정성을 들여서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제약회사 중에 정말 유명한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수차례 헤드헌터를 찾고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 정도로 인재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팔고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를 받고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영업을 인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니즈, 제품의 확산,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